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천군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공유 포럼 진행을 맡은 한신대학교 사역신경영대학원 원장 이기호입니다. 오늘 사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군수님 모시고 또 강원도와 우리 홍천군의 도시재생 담당하시는 선생님들과 또 새롭게 도시재생 지원센터장을 맡은 분하고 여러분들이 좀 격의 없이 논의를 하면서 과연 도시재생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코로나19라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사회적 문제가 있는데 홍천군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를 같이 이야기할 수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들과 온라인을 통해서 만나게 된 점을 무척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토론은 여러분들이 녹화로 남아서 아마 두고두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부담이 되겠지만 여러분들한테는 또 좋은 그 대화의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 참석해 주신 선생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허필홍 홍천 군수님 가운데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강원도 도시재생과의 이영기 도시재생 담당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영기입니다. 예, 그리고 홍천군 도시교통과 김만순 과장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김만순입니다. 코로나19 잘 이겨내고 계시죠? 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홍천군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맡게 되신 최소영 센터장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소영입니다. 예, 오늘 이렇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특히 코로나19의 그 어려운 환경을 뚫고 이 자리에 같이 함께 하셔서 홍천군의 발전을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시재생에 관해서 같이 논의를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먼저 허필홍 홍천 군수님의 인사 말씀과 포부를 좀 듣는 것으로 이 포럼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홍천군수 허필홍입니다. 오늘 홍천군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공유 포럼이 열리게 된 것을 정말 뜻깊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 홍천군에서 수년 전부터 도시재생을 준비해 왔었는데 이제서야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많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홍천군 도시재생이 어떻게 하면 발전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을까, 많은 자문도 주시고 또 조언도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늦었다는 부분이 한편으로는 좀 아쉽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지역에서 미흡하고 부족했던 부분들을 채워나갈 수 있고, 또 다른 지역에서 진행했을 때 장점들을 우리가 다 모아서 더 발전적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정말 소중한 시간 너무 반갑고 감사드리고요.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군수님 감사합니다. 예, 그 후발주자의 이점, 다른 지역에서의 시행착오를 저희가 다시 되풀이할 수 있기 때문에 비록 늦었지만 우리가 좀 더 멋있고 근사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오늘 그 서울에서 오면서 보니까요, 이 홍천군이 서울의 3배나 되는 아주 커다란 면적을 갖고 있고 또 그중에 80% 이상이 산림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서울하고는 불과 1시간 반 정도면, 1시간이면 오는 그런 아주 인접한 거리에 있고, 또 강원도의 새로운 어떤 허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지금 군수님 말씀하신 홍천군의 미래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걸어봅니다. 예, 그러면 바로 도시재생 뉴딜 정책이 어떤 정책인지 우리 강원도 도시재생 담당하신 이영기 선생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에도 우리 도시재생을 위해서 군수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홍천군의 도시재생이 잘 될 거라는 그 믿음이 확 생깁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히 도시재생 대학을 통해 가지고 도시재생에 대한 내용을 많이 전달해 왔는데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이 역량 강화의 일종으로 도시재생을 전달하는 건 처음입니다. 더더군다나 도내에서 또 처음이기 때문에 너무 좀 떨리기도 하고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을 좀 잘 전달해드리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기회가 된다면 추후에 도시재생 대학에서 온라인이 아니라 만나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2017년도 현 정부에서 도시재생을 추진하면서 홍보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지역 주민분들도 아마 도시재생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도시재생이라는 거는 저희 나라가 산업화나 도시화,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가지고 80년대 이후에 도시가 확장되면서 원도심이 자꾸 쇠퇴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2013년도에 도시재생이라는 것을 해야 되겠다라는 정부의 정책이 처음 들어서게 되게 됩니다. 2013년도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게 되고요. 14년도에 시범적으로 전국의 13곳의 그 선도 사업지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년 뒤인 16년도에 또 전국에 33개를 선정하게 되고요. 그런 식으로 13년도부터 도시재생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본격적인 추진이라는 것은 법 제정이 본격적이라는 거고 실질적인 추진은 지원이라든가 전국적인 그 개소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도시재생은 그 선정된 지역만 체감하는 그런 형식의 이제 도시재생이 추진이 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도시재생이라는 거는 쇠퇴가 된 그 원인에 대한 거를 잘 분석을 해서 이 쇠퇴적인 거를 물리적인 환경만 개선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회복도 하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도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물리적으로도 다 종합적으로 재생하는 거를 도시재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취지로 만들어지게 됐고 13년도에 법 제정된 이후 17년도 현 정부에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뉴딜이라는 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정부에서 막대한 재원을 좀 투입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시작을 해서 17년도부터 다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는 게 시작이 됐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매년 100곳에 연간 10조씩 5년간 5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방대한 그 계획을 발표를 하고 17년, 18년, 19년 3년 동안 거의 300곳에 가까운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현재 전국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홍천이 조금 늦게 출발했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이미 각 실과에서 다양한 사업을 각 부처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 자체가 다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거는 재생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현 정부에서 지금 3년차 이제 4년차로 접어들게 됐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공모를 또 준비를 하고 있고 공모를 또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현 정부에서는 도시재생에 대한 거를 전폭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주민들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유도되는 또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 재생을 위해 가지고 현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영기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가 뭐 요즘 젊은 친구들은 코로나19를 잘 극복해서 대한민국이 선진국 같다. 실제 우리가 이제 국민 소득이 3만 불이 넘어가서 그런 느낌도 많이 가질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사실은 이영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산업화, 경제개발 그리고 이제 도시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압축적으로 그동안 진행이 되어 왔죠. 이제 그래서 더 이상 팽창하기 어려운 도시들이 다시 말하면 구도시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는 개발보다는 그 기존의 도시들을 어떻게 사람들의 참여형 그리고 도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도시를 다시 새롭게 고쳐나갈 것인가 아마 그게 재생 사업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아마 2017년에 뉴딜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였을 때에는 아마 이 도시재생 산업을 통해서 단순히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취업이나 창업 등을 통해서 일자리까지 개선을 하는 이제 국책 사업으로 가서 그 사람이 보이는 도시재생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목표를 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도시재생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사실 분권과 자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그래서 어디나 다 똑같은 재생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특징과 정체성, 자연환경에도 맞고 역사성에도 맞고 그래서 도시의 문맥에 맞는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영기 선생님께서 그 전체적인 도시재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강원도의 도시재생의 특징은 무엇이었는지 좀 강원도의 도시재생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네, 강원도의 도시재생은 일단 전국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는 산촌 지역이 많고 농촌 지역이 많다라는 게 특색입니다. 이 도시재생이라는 건 아시는 것처럼 대도시 위주의 사람이 많이 사는 그 동네만을 위한 도시재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산업화 위에 도시화는 전국적으로 거의 같은 분위기의 그 도시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되고 건물의 유형, 뭐 아파트라든가 이런 주거의 유형 다 전국적으로 다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원도만의 도시재생이라고 하면 조금 규모가 작은 소규모에 적합한 그다음에 지역적인 18개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각 지역에 맞는 그런 재생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정부 정책 기조에 맞는 그런 도시재생에 같이 발맞춰 가는 게 일단은 목표가 되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긴장도 하고 저도 좀 서툴러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얘기하라고 아까 주의를 받았었는데 바닥만 보고 얘기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영기 선생님이 사실 준비해 오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굉장히 조금 긴장도 하신 것 같고 겸손하신 것 같기도 하고 짧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강원도의 특색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는 우리 허필용 군수님께서 홍천군의 도시재생은 그럼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사회자님 잠시만. 강원도의 특색, 강원도의 도시재생 방향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그것만 말씀을 드린 거고 사실은 준비한 게 더 많습니다. 우선 강원도에서 현재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현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홍천군에서도 좀 그 추진하는 거에 흐름에 좀 발맞춰 가야 되겠다라는 것도 좀 되실 것 같아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 13년도에 법 제정이 됐다 그랬는데 14년도에 선도 사업으로 강원도에는 태백시가 선정이 돼가지고 지난해 사업이 완료가 됐고요. 16년도에는 춘천 그 근화 소양동 지역이 선정돼서 현재 올해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뉴딜 사업은 17년도에 강원도에 4곳, 18년도에 7곳, 19년도에 총 8곳이 선정되어서 현재 보상이라든가 주민들과 함께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지난 정부가 아닌 현 정부에서는 5가지 규모의 그러니까 적정한 규모로 그 재생 사업을 선정하게 되면서 5가지 유형의 도시재생 유형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형에 맞춰서 규모가 작은 우리 동네 살리기라는 유형, 주거지 지원형, 일반 근린형, 그다음에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이 5가지 사업이 강원도에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이후에 현재 적극적으로 본격적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추진 실적이 눈에 또 지역 주민들한테 이렇게 체감되도록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올 연말 또는 내년 정도에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홍천처럼 새롭게 또 준비하시는 조금 늦었지만 준비하시는 그 지자체에서는 미리 추진해왔던 그런 지역을 다시 또 방문하게 되면서 선진 사례지도 좀 확인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 정부에서는 이 뉴딜 사업 추진, 본 사업인 뉴딜 사업 추진만이 아니라 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도시재생 지원 사업이라는 것을 공모를 통해 가지고 소규모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 사업에도 저희 도내에 있는 지자체에서 열심히 응모를 하셔가지고 18년도에 6곳, 18년도에 6곳, 작년에 9곳의 소규모 재생 사업이 선정이 돼가지고 지금 한 2억에서 4억 원 정도의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체험하는 형식의 소규모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요. 올해도 아마 홍천군에서도 소규모 재생 사업 공모를 신청해서 발표 평가까지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평가 결과가 상당히 좋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내일 발표가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 동영상이 완료될 쯤이면 선정이 돼서 아마 추진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미리 축하드립니다. 그 정도의 지금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도내에는 도시재생 사업이 그 정도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을 드리고요. 저희 도에서는 너무 얘기를 길게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저희 도에서는 17년도에 뉴딜 사업이라는 게 발표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전국에서 뒤지지 않게 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도에서도 판단을 해서 저희 지사님께서 도시재생과를 13명으로 조직한 도시재생과를 신설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서 작년 7월 1일 날 도시재생과를 신설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아울러서 그 거버넌스인 광역 단위의 도시재생 지원센터인 강원도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강원연구원에 운영 위탁하는 걸로 협약을 해서 작년 9월 17일 작년이 아니고 18년이네요. 벌써 재작년 18년 9월 17일에 개소를 해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의 조직은 시군 공무원들에 대한 역량 강화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강원연구원에 있는 그 광역 도시재생 지원센터에서는 기초 또는 현장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그 직원들에 대한 역량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주민들이 바뀌기 전에 저희 공무원 또 거버넌스에 속해 있는 그 중간 지원 조직의 그 종사자들이 우선은 좀 바뀌어야 주민들한테 정확하게 전달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주민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또 조금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희 도에서도 이렇게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홍천군에서도 군수님이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현장지원센터, 홍천군 도시재생 지원센터가 선제적으로 공모에 선정되기 이전 선제적으로 지금 개소가 되고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공모를 떨어진 지자체 사례를 이렇게 좀 보면 해마다 떨어지는 데가 있고 또 당선이 되는 데가 있긴 한데 그 당선 떨어진 거 크게 중요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마음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국비 지원 안 받으면 우리 군수님이 또 자체 예산 많이 또 지원해 주시면 재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도시재생 현재 저희 도에서 도내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 현황에 대한 걸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영기 선생님 꼼꼼하게 중요한 부분들만 잘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그 온라인 공유 포럼 하는 동안에는 결정이 되지 않았지만 이영기 선생님의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여러분이 이 지금 화면을 보시는 중에는 아마 선정되었을 거라고 장담을 해주셔서 좋은 소식에 감사드리고 또 홍천군에 축하를 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우리 군수님께서 이런 그 강원도의 도시재생 맥락에서 이 홍천군은 어떤 비전을 지금 그리고 계신지 한번 홍천군의 도시재생에 관한 말씀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천군 도시재생 사업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가 홍천군에서의 도시재생 활성화, 이 이제 그 가장 큰 주제인데요. 그럼 과연 홍천군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홍천군의 어떠한 그 장점들을 살려서 비전으로 갖고 갈 건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천군의 역사로 보면 홍천에서 아마 우리 선조님들이 수천 년을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고려 현종 9년인 1018년에 홍천이란 지명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작년 재작년이 2018년 그 홍천이란 이름이 불려진 지 1000년이 되는 그런 뜻깊은 해였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정명 1000년 선포식도 이제 갖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지난해가 새로운 1000년을 시작하는 첫 해, 그리고 올해가 새로운 1000년을 시작하는 두 번째 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는 그런 시기적인 상황입니다. 그 1000년 동안 그리고 수천 년을 이어서 우리 홍천의 선조님들은 홍천강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생활을 해 오셨을 겁니다. 그 홍천 강이 아주 특별한데요. 홍천에서 발원을 해서 다른 자치단체 전혀 거치지 않고 홍천 내에서만 140km를 굽이 흘러서 한강으로 합수가 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아름다운 또 산과 강이 가득히 들어차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또 홍천군이 전국 자치단체 중에 면적이 가장 넓습니다. 서울의 한 3배 정도 되고 제주도만 합니다. 그렇게 넓은 면적 속에는 아름다운 산과 강, 또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 여건이 또 아주 좋습니다. 수도권에서 서울 강남에서 1시간이면 이제 이곳 홍천읍까지 도착할 수가 있고요. 또 국도 44호선, 또 국도 5호선이 십자로 교차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천군이 수도권 내 가장 중요한 중심 통로에 있고 교통 여건도 좋고 그래서 옛날부터 나름 그 발전적으로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자원과 또 문화 예술을 입혀서 건강 놀이터라는 비전을 가지고 각 분야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천 군민뿐만 아니라 홍천을 찾아오시는 모든 분들께 즐거움과 건강과 행복을 드리겠다라는 비전으로 건강 놀이터 홍천을 비전으로 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또 경기 활성화도 또 함께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도시재생 사업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우리 홍천군 중심 지역이 경기가 아주 활성화됐던 그 흐름으로 이어왔었는데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상당히 침체가 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름 그 홍천의 그 경관도 잘 살리고 또 홍천읍을 중심으로 한 관광 투어를 계획하고 있고 그렇게 되기까지는 홍천읍의 역사, 문화, 예술, 도시 재생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 구상은 해왔지만 또 저희들이 알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군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재작년 2018년이 홍천이라고 하는 정명된 지 1000년이 됐다는 사실은 저도 몰랐는데요. 이제 새로운 천년을 꿈꾸시는 군수님의 계획이 아주 장대하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하신 올해가 홍천 정명 이제 2년 차라고 말씀하시니까 많은 생각도 나오고 지난 천년에 관한 지난 천년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에 대한 또 상상도 해보게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홍천이 건강이라고 하는 키워드와 그 다음에 놀이터, 그러니까 이곳에 오면 무엇인가를 즐길 수 있다. 산도 즐길 수 있고 맛도 즐길 수 있고 또 사람도 만나서 같이 놀 수 있다라고 하는 공간은 사실 최고로 좋은 목적이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앞으로 홍천에 좀 저도 자주 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지금 이제 홍천 1000년 됐다 그러는데 내년이면 30년 동안 이 홍천군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홍천군 도시교통과장님 김만수 선생님께서 지금 아까 이영규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도시재생 사업이 아직 선정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홍천군은 이미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선제적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것을 담당하신 선생님이 김만수 선생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도시재생 사업을 어떻게 준비하셨고 또 어떤 걸 기대하고 계시는지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 홍천군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많은 자랑을 해주셔서 저는 그 도시재생에 대한 그 실무적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그 도시재생 사업 초기였던 2013년도부터 그 도시재생 전략 계획을 수립하다가 그 정부의 정책 변화로 인해서 사업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 이후 그 도시재생법이라든가 지침이 바뀌면서 작년 2월부터 도시재생 전략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들이 올해 4월 달에 강원도로부터 도시재생 전략 계획 승인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략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총 6개의 그 도시 지역을 선정을 했고 또 활성화 지역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선정을 한 이후에 저희들은 그 도시 재생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도시재생 전담 부서를 신설을 하고 또 도시재생 전담가를 임기직으로 이제 그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서 그 도시재생에 대한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4월 1일부터는 그 여기 함께 자리를 하고 계시진 그 최소영 도시재생지원센터장님을 위촉을 해서 함께 고민하며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그 도시재생대학과 또 주민추진협의회를 운영하고 도시재생 그 추진단을 구성을 해서 지역 주민들과 항상 소통하고 의견 수렴을 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초에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들이 그 많은 소통을 하고 싶었지만 소통을 그 계획했던 것만큼 소통 못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마음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그 활성화 지역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도시재생 그 전략 계획에서 1순위 지역으로 선정된 그 홍천읍 신장대리 활성화 지역은 그 우리 홍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중앙시장이라든가 홍천시장이 함께 공존하면서 상권을 형성하고 있고 또 700여 개의 그 개별 점포가 위치하고 있으면서 또 상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지역은 그렇게 상권을 형성하고 있지만 또 양측 상업지역 양측 옆으로는 그 노후화된 저층 그 주거 지역이 밀집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상업 상권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고민하라고 하고 있지만 또 그 주거 환경 개선 사업도 같이 더불어 개선하려고 그 고민을 하고 또 개선할 의지를 갖고 그렇게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드린 그 신장대리 활성화 지역 외에도 저희가 그 희망리 일원과 또 진리 일원, 또 갈마국리 일원과 서성면 풍암리 지역, 또 남면 양덕언리 지역도 그 도시 활성화 지역에 포함을 시켜서 향후에는 그 지역 주민들의 의지에 따라서 저희가 그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이라든가 또 각종 소규모 재생 사업을 통해서 그 지역도 재생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 가장 중요한 홍천읍에서 가장 중요한 원도심을 다시 활성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원도심의 중요한 부분을 자리하고 있는 시장 활성화 그리고 그 주변의 주거공원까지 다시 바꿈으로써 아마 그 홍천의 구도심을 좀 새롭게 변화시키고 그 힘으로 그 주변에 또 다른 마늘이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예, 말씀 감사하고요. 그럼 이어서 아까 소개도 해주셨으니까 우리 홍천군 도시재생 지원센터로 이번 4월부터 일을 하시게 됐죠. 예, 최소영 센터장님께서 그렇다면 홍천군 도시재생 지원센터는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해나갈지 또 어떤 것들을 기획하고 계시는지 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전에 저희 PD님께서 무한도전에 버금가는 토론회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네, 무한 감동이 있는 포럼이 되기를 먼저 바라고요. 제가 홍천에 온 지 한 달 조금 남짓 지난 것 같습니다. 거의 새내기 센터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곳을 둘러보지 못하고 많은 분들을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만나는 분들마다 이 도시재생과 관련된 기대와 희망이 굉장히 컸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홍보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야 할 이유와 당위성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그 역할을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이제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직접 사업을 하는 센터라기보다는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발굴한 의제를 직접 실현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통해서 지역을 이제는 행정 중심이 아닌 주민 중심으로 지역과 도시를 좀 바꿔 나갈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천이 그 발원지가 있다고 하는 이 홍천강이 저는 신장 대리가 처음 시작하는 이 도시재생 사업이 홍천의 도시재생의 발원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이 지역이 새로운 활력을 얻는 홍천읍으로 다시 좀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마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홍천군 내에만 140km를 굽이굽이 흐르는 발원지가 바로 이곳인 그 홍천강처럼 도시재생 지원 신장 대리 맞죠? 예, 신장 대리 일원이 홍천군을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센터장님의 말씀이십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조금 더 좁혀서요. 우리 군수님께 요 홍천읍 특히 신장 대리의 어떤 특성, 원도심에 대한 기억, 또 원도심에 대한 과거에 대한 기억뿐만 아니라 도시재생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갖고 갈 건지에 대한 기억까지 포함해서 이 신장 대리 일원에 관해서 한번 어떤 동네였는지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천군 홍천읍 신장 대리는 경제와 금융, 의료, 생활 모든 것이 집약된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홍천읍이 읍 인구로는 많은 한 3만 5천 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시장이 딱 두 개 있습니다. 홍천시장과 중앙시장 그 두 개가 모두 신장대리에 있고요. 농협 또 신한은행, 새마을금고 를 비롯한 금융기관들도 이제 신장대리에 다 모여 있습니다. 또 병원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 옛날에 서울의 사대문 밖에서 5일장들이 이제 열리는데요. 사대문 밖의 5일장 중에서 가장 큰 5일장이 홍천 5일장이었다라는 이제 얘기가 계속 전해져 내려올 정도로 규모도 상당히 이제 컸었고요. 실제로 지금은 7만 명 정도 되는 인구지만 한때 13만 명까지 인구가 될 정도로 이제 큰 홍천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신장대리가 중심이었습니다. 신장대리의 그 점포, 임대료 이런 상황을 좀 생각이 나는데요. 과거에는 임대료도 상당히 비쌌고 권리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수천만 원에서 억대 정도 될 정도로 상권이 아주 너무 좋은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홍천 지역이 밀집 지역에서 분산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연봉 지역으로 분산이 되고 또 갈마공리로 분산이 돼서 새로운 신도심이 생겨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신장대리 일대에는 상당히 침체가 되고 가게세도 아무리 저렴하게 해도 나가지 않고 그래서 지금 실제로 그 지역을 가보면 점포 세줌 표시가 상당히 많이 붙어 있기도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신장대리 일대를 다시 되살리고 활력을 불어넣음으로 인해서 우리 홍천군의 전체적인 경기 활성화에 큰
발전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전 세계 어디나 이 오래된 도시들은 구도심이 쇠퇴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과거같이 회복하기는 어려울 줄 모르지만 그래서 도시재생을 통해서 우리 과거하고는 다른 그러나 훨씬 더 활성화되는 이제 그런 방법들, 그런 비전들을 모색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 허군수님께서도 그런 맥락에서 요 원도심에 대해서 좀 각별한 생각을 하시고 계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9년을 이곳에서 29년이라고 하는 거는 요 군청에서만 29년이란 뜻입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그 담당자로서 요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는지 또 요 지역의 과제가 무엇인지 한번 김만순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그 신장 대리는 조선 시대 이전에는 그 홍천장이 그 진리 나루터에서 열렸댔습니다. 그런데 그 육로의 발달로 인해서 신장 대리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장 대리는 홍천 그 원도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서 우리 홍천읍의 허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역은 90년도 초까지만 해도 그 술집 상가 2층 옥탑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요광 대신 양동이를 갖다 놓고 밤새워 술을 마시는 그러한 그 낭만과 또 예쁜 추억이 남아져 있는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은 그 빈 점포나 빈 상가, 빈 집이 100여 개 이상 늘어나면서 그 구도심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군에서는 그 농산어촌 개발 사업과 또 전통시장 주차 환경 개선 사업 또 청년 상인 육성 사업 전선 지중화 사업 등을 통해서 그 중심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그 상권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을 찾아오는 방문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방문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 조성이 기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기본에 충실하면서 경관 개선 사업과 또 그 여러 가지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해서 그 도시 재생이 시너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 홍천 시내는 좀 어둡고 컴컴하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도심을 좀 더 환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야관, 경관 디자인 사업을 통해서 홍천강 주변을 야경을 볼 수 있도록 볼거리를 제공을 하고 또 이분들이 그 원도심으로 유도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길을 만들고 접근성을 높여서 그 도심의 그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도시재생 시급성과 필요성, 타당성이 인정된 신장대리 그 활성화 지역을 그 대한민국 대표 명품 도시재생 지역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지금 사실은 이제 군수님하고 우리 과장님 두 분 말씀 들으면서 외지인인 제 입장에서 이렇게 들어보면요. 과거에는 이 신장 대리가 요 읍 내륙이 아니라 뭐 바로 옆이긴 합니다만 나루토에서 시작이 되었다라든지 또는 아까 이제 그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게 고려 시대 때부터 명명에서 내려왔다라든지 하는 것들은 저로서는 대단히 새로운
어떤 시각을 전해 줍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요즘 젊은 친구들은 어떤 생각이, 우리는 이제 옛날 것들이 낡고 그래서 빨리 개선되고 조금 더 모던한 곳으로 가려고 하는, 시간 개념이 미래 쪽으로 흐르려고 하는데, 요즘 청년들은 오히려 미래로만 가려고 하지 않고 과거로, 과거 이런 곳이 있었어 하고 복고풍에 대한, 클래식에 대한 것도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홍천군에 한번 나루토 시장 같은 것도 해보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한번 들었고요. 홍천군이라고 하는 그 명명이 과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명명이 되어 왔을까? 더군다나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서울 4대문 밖에서 여기가 가장 크게 열리는 5일장이었다고 한다면 거기엔 분명히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그 과거를 한번 좀 탐색해봐서 꼭 미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우리가 너무 바쁘고 뭐 전쟁도 하고 뭐 개발하고 또 떠나고 이제 이러면서 놓쳤던 과거를 다시 잘 담아내서, 홍천이 역사가 있고 맥락이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이 건강한, 뭐 건강하다는 의미는 꼭 신체가 그런 것만 아니고 우리 여러 가지 의미로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한 정말 놀이터가 돼서 5일장에서 꼭 시장만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힐링도 하고 재충전도 하고 즐거움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면서, 뭐 짧은 시간이지만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제가 한 분께만 더 여쭈어보고요.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자유롭게 토론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할까 합니다. 지금 이제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이제 좀 홍천에 도시재생 지원 센터를 지금 이제 운영을 하게 돼서 최승원 선생님께서는 아마 그 과거에 다른 경험들이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제 아직 한 달 반 정도밖에 되지 않으셔서 홍천 이해가 좀 더 시간이 필요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홍천에 대한 그 외부자의 시각, 또 참신한 시각으로, 또 동시에 책임 있는 내부자의 입장에서 이 두 가지 시각을 겸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그림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갑자기 부담을 주셔갖고 네, 내 외부자 입장의 시선이라기보다는 내가 홍천에 왔을 때에 어떠한 느낌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랬을 때 어떻게 좀 더 편하고 좀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조사를 통해서 신장 대리에 대한 현황 조사를 좀 봤는데요. 90년대 이후에 굉장히 이제 구도심이 기능이 쇠퇴해지면서 인구도 노후화되고 지역도 쇠퇴해져 왔는데, 인구가 27% 이상, 산업 경제가 2%에서 3% 이상, 그리고 물리적 환경이 거의 90% 가까이 노후되고 쇠퇴되어 가고 있는 신장 대리를 조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상지의 70% 이상이 이제 그 시장 중심의 상가로 되어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 도시재생 사업이 시장 중심의 또 다른 활성화 사업이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많이 가지시기도 하는데, 저희의 도시재생의 초점에 맞췄을 때는 시장 활성화라기보다는 이 시장이 매개체가 되어서 어떻게 지역에 좀 더 새로운 활력을 되찾고 그들이 지역 경제에 어떻게 새로운 기반을 형성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도시재생을 진행할까 생각 중입니다. 또한 다양한 내부와 외부적인 잠재력이 여기에 존재해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거에는 화려한 역사성과 장소성이 기반이 되어서 남부러울 것 없는 홍천이었다고 생각을 하면, 현재는 이 모든 자원들을 다시 재해석하는 재생의 과정을 거쳐서 미래에는 다시 이 원도심이 새로운 활력을 되찾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민관 협력이 기반이 되어서 주민이 주도력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의 참여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그 주민의 참여가 기획을 하고 실행을 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고, 그 과정이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사업으로 연계가 되어서 행정의 예산이 투여되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주민 스스로가 예산을 만들거나 또 다른 지역 경제를 만들어서 지속 가능한 도시 재생력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신장 대리에서 할 수 있는, 그리고 시장 경제가 뒷받침되는 이
터에서 가장 잘 해낼 수 있는 사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도시재생 지원센터에서 할 일은 어떻게 하면 지역에 흩어진 자원들을 모으고 그동안 함께한 협력의 경험이 적었던 부분들을 더 저변을 넓혀서 어떻게 하면 협력을 넘어서 협치를 할 수 있는 부분들로 만들 수 있을까라는 것을 좀 더 많이 고민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홍천의 도시재생은 휴먼웨어를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고, 그 역할이 굉장히 열려있고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되는 것이, 군수님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담당 과인 과장님 이하 계장님 등등 많은 분들이 이 민관 협력과 주민 참여에 대한 부분들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리고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하다. 그것이 기반이 되어야만이 하드 사업까지 연장이 되어서 지속 가능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굉장히 인지를 잘 하고 계셔서 이러한 부분들은 거침없이 해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영기 선생님께서 최수영 선생님 이야기에 이제 박수를 권하고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하셨으니, 다음은 이영기 선생님께서 강원도 이야기라기보다는 강원도에 있는 홍천에 있는 요 신장 대리 활성화 계획 도시재생에 대해서 조금 코멘트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최수영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한 두 가지 정도가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하셨는데, 단순히 도시재생이 아니라 이 도시재생 과정 속에서 주민들의 의사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들의 자원을 지역 자산으로 만들고 주민들과 함께 가버넌스를 구축해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따라서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드웨어를 재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휴먼웨어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부분에 이영기 선생님도 박수를 치신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럼 이영기 선생님께서는 내부자인지 외부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강원도에 오래 계셨고 또 도시 경험이 풍부하시기 때문에 신장 대리에 대해서도 잘 아시라고 보고 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업무를 도청에서 한 3년 반 정도 지금 계속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봐야 됩니다. 적어도 강원도에서 이루어지는, 강원도의 지자체에서 이루어지는 도시재생은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타 지역의 어떤 선진 사례지가 되도록 하는 게 제 목표이기도 하고요. 그를 위해서 공모를 준비 중인 시군에 이제 제가 컨설팅을 좀 다니고 활성화 계획 준비하고 있는 걸 미리 좀 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이런 자리가 있을 줄 알고 간 건지는 어찌 된 건지 모르지만 제가 지난주에 사실은 와서 활성화 계획 안에 대한 거, 초안에 대한 걸 좀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이 신장다리 지역이 특수한 그 주거 환경을 갖고 있어요. 뭐 다른 지역은 저층형 주거거든요. 1층 또는 뭐 끼케야 2층 이런 주거 형태인데, 신장다리 지역은 1, 2층은 상가로 운영을 하고 있고, 뭐 또는 2, 3층에 이제 주거 형태를 취하고 있는 좀 다소 조금 특색 있는, 일반적으로는 저층형 주거지가 이제 재생의 대상 지역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임차인과 임대인과의 관계가 되게 복잡할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건물 소유자하고 주거를 하는 사람은 소유자일 것이고, 그 1, 2층에는 상인들은 임차인일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그 합의가 또 갈등, 이런 부분이 아마 이제 우리 최 센터장님께서 좀 많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그런 합의라든가 이런 거는 제가 저희 도내 지자체를 쭉 다녀본 결과 홍천이 엄청 선제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판단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다른 지역은 그 특히 도심 도로를 일방 통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홍천은 7개 구간이 일방 통행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내가 불편해도 조금 양보하는 거고, 또 하여튼 그 양보와 합의가 이루어진 지역이라는 게 대표적인 그 사례가 일방 통행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최근에도 일방 통행을 좀 하면서 주차장도 확보를 하고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자 이런 지자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하고의 합의가 되질 않아요.
그렇게 되면은 서로 자기 주장만 옳다고 우기게 되면은 그 다음으로는 진행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홍천은 그런 특히 신장 대리는 그런 일방통행에 대한 걸 합의를 도출한 그런 사례가 있다. 그건 아주 큰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합의가 앞으로 재생하는 중에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장 대리는 저희가 도시 재생을 하기 위해서는 쇠퇴가 돼야 되는데 쇠퇴에 대한 종류를 세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고 사업체가 감소하고 건물이 노후되고 이 세 가지 중에 신장 대리는 사업체가 한 900여 개 되는데 사업체 수는 크게 줄질 않았어요. 쇠퇴가 돼서 활성화 계획을 지금 수립하는 거는 인구가 줄었다. 그다음에 건축물이 노후됐다 두 가지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신장대리 활성화 계획에는 상권 활성화 부분이 좀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틀림없이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는 상권 때문에 인구가 줄었을 수도 있고 주거 생활이 불편해가지고 줄어들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같이 좀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쇠퇴가 된 거를 다시 재생을 하기 위해서는 홍천군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잘 엮고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몰랐던 부분을 되게 많이 알게 됐는데 군 선생님 말씀하셨던 홍천강 그다음에 뭐 인근에 가까이에 있는 상권 활성화를 위한 관광객 유입을 한다 그러면 수타사도 있고 비발디 파크도 있고 뭐 꽁꽁 축제도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SOC 인프라 깔려 있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을 좀 잘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역사에 대한 부분까지 잘 좀 스토리텔링을 만들게 되면 좀 더 홍보 거기에 이제 플러스되는 홍보만 된다 그러면은 충분히 재생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 정부에서는 도시재생을 공모만 정부에서 하고 있는 공모에만 매달려서 그 공모를 선정해 주면 내가 우리 동네가 재생을 시작할게. 이거는 절대 금지입니다. 지금 군수님이 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동네는 이미 다양한 부처에서 다양한 사업으로 재생이라는 타이틀은 안 썼지만 재생을 기왕에 해오고 있었어. 아까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이라든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 다 재생 사업이거든요. 근데 그걸 재생이라고 판단을 안 한 거죠 아무도. 근데 그게 다 재생 사업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 사업이 다 재생이라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아마 제가 느끼기에 우리 과장님이 되게 고생하시리라고 생각되는 게 지금 신장대리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때 부처 연계 사업을 뽑아내야 돼요. 각 실과에서 그 지역에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쭉 자료 요청을 하면은 문서를 회신을 해줘야 되는데 아마도 회신이 잘 안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을 국토부에서는 알고 있기 때문에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는 도시재생 추진단을 만들도록 하고 있고요. 그런 회의도 좀 지속적으로 해주시고 아마 부군수님한테 한마디만 딱 해주시면 바로 과장님들, 국장님들이 모여서 의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번 공모까지는 기간이 지금 뭐 잠정적으로는 한 45일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그 기간 안에 얼만큼 주민들의 합의를 도출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느냐 그런 부분이 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우리 센터장님께서 노력을 또 홍보를 또 여러 주민들이랑 같이 그러니까 안내도 해주시곤 하겠지만 사실은 주민분들이 관심을 더 가져주셔야 됩니다. 센터에 찾아가고 또 군에 와서 군에 우리 도시재생 전담하고 있는 그 전담 공무원한테 또 재생에 대한 의견도 피력을 하고 그래 주셔야 됩니다. 이건 단순하게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한 그 어떤 건의, 민원 이런 게 아니고요. 그 동네 분들 나도 불편하지만 저 사람들도 이게 불편해.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 주셔야 그게 활성화 계획에 담깁니다. 아울러서 상권 활성화에 대한 부분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상인들한테 상권 활성화를 물어보면 안 돼요. 그 상인들이 아니라 그 전통시장, 재래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왜 안 찾을까? 찾는 사람이 줄어든다면 왜 줄어들까를 분석을 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신장대리에 지금 전통시장이 2군데가 있고 상가가 밀집해서 한 900여 개가 되는데 그 상인들한테 여기를 어떻게 해주면은 좀 장사가 잘 되겠어요? 이걸 묻는 게 아니라 반대로 이 홍천군
적어도 홍천읍에 사시는 모든 분들한테 재래시장에 뭐가 불편해서 안 가냐, 주차가 불편하냐, 뭐 비가 안 되냐, 카트가 없냐, 그런 부분을 좀 더 의견을 들은 후에 그런 부분이 이 시장 활성화에 좀 반영이 된다면 그럼 시장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의 조금 반대적인 생각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건 제가 어느 지자체에 가서도 다 얘기하는 그런 사항이기도 한데 하여튼 수요 누가 필요로 해서 이 도시재생 사업에 지금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때 하드웨어 사업을 집어넣을 거냐 그런 부분 또 아울러서 그 하드웨어 사업을 만들고 난 이후에 누가 운영할 거냐 관에서 계속 뭐 운영비 대고 그거는 재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수익을 창출해서 건물을 하나 짓게 된다. 동네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건물, 공간을 만들게 된다. 그럼 그 공간에서 어떤 식으로든 수익을 조금이라도 내서 스스로 자생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그게 재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여튼 뭐 더 많이 적어오긴 했는데 하여튼 일단 이만 좀 줄이겠습니다. 하여튼 주민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언뿐만 아니라 당부의 말씀까지 보니까 군수님께도 당부하고 우리 주무관님 관장님께도 또 센터장님 그리고 주민께 골고루 다 당부의 말씀과 조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체로 지금 이 신장 대리의 도시재생에 관해서 우리가 중요한 내용들 그리고 지금 정부가 어떤 식으로 하고 있고 강원도와 홍천군 그리고 읍이 어떤 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같이 그런 그 가버넌스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에 관해서 의견들을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공부가 됐고요. 일단 말씀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일단 여기서 한번 박수 한번 치고요.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에는 조금 여러분들끼리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 지금 제가 이제 지적을 해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만 좀 자유롭게 한번 토론하는 자리를 지금부터 한 20분 정도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혹시 뭐 제가 문제를 드리지 않더라도 이야기하실 내용이 더 있으시면 어느 분이든 자유롭게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홍천 신장대리 같은 경우는 상권이 지금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많이 들여보셨겠지만 둥지 내몰림이라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활성화가 잘 돼서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있던 사람이 임대료를 상승시키는 바람에 쫓겨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홍천군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좀 방안, 방책 이런 거를 좀 미리 활성화하게 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방법은 어떤 상생 협약을 하겠다. 예를 들면 임차인과 임대인이 이렇게 협약서를 써서 장사가 잘 되면은 잘 돼도 뭐 임대료를 10% 이상 올리지 않겠다. 뭐 이런 식의 또 그 임차인 같은 경우는 장사가 잘 되면은 내가 알아서 또 뭐 1%의 개념이 얼마씩 큰지는 잘 모르겠지만 1%를 더 올려줄게.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활성화 계획 그 수립할 때 지역 주민들과도 좀 소통을 해주십사. 그건 이제 군하고 우리 센터에 한번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아울러서 우리 임차인과 임대인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도 좀 동참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아주 중요하신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그 도시 재생의 목적이 침체된 그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목적도 이제 크게 있는데요. 네. 그런 차원에서 침체된 상권을 살리려고 노력해서 경기가 막 살아나고 하는데 임대료를 또 턱없이 비싸게 올려달라고 그렇게 하면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사전에 그 추진 단계에서 협약을 하든 어떠한 형태라도 좀 그 약속 사항이 좀 이렇게 그렇죠. 네. 포함이 돼서 추진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소규모 재생 사업의 내용들이 그런 부분에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마주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동안 지금 신장대리 상권 안에는 5개의 협의회가 대표적인 모임이 있는데 이제 그분들이 좀 같이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이제 또한 지역의 갈등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마주침, 자꾸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서로의 이해나 오해가 무엇인지를 좀 파악하는 것도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왜곡하거나 벗어나는 문제일보다 오히려 마주치면서 함께 해결하는 과정을 좀 만들어 보는 거고 그것이 이제 말씀하신 상권 활성화 부분도 좀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 한 가지 더 첨언을 하게 되면 현재 이제 빈 상가 또는 빈 공실, 공가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사전에 좀 매입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공공이 리모델링을 하고 공간을 만들어서 저렴하게 공급을 하는 그런 것도 인근에 어떤 상가 임대비라든가 이런 거 올라가는 거를 좀 억제하는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소규모 사업 홍천에서 신청한 그 소규모 재생 사업에 대한 신청서 갖고 왔는데 이 마주침 반상회라는 거 그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역시 센터장님이 잘 오셨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저 지역 주민들 또 상인분들 센터장님 믿고 의견 조율 많이 하시면 성공할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잘 부탁드립니다. 예. 이 도시재생 사업이나 우리 국가에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은 그 지역 주민들이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해서 우리 중심지를 활성화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또 도시재생 사업은 도시재생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러한 그 의견을 지역 주민들이 내줘서 시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정부에서는 항상 이 사업을 하향식으로 사업을 했댔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 사업을 해 이렇게 해서 이제 돈을 내려줬었고 지금은 상향식으로 지역 주민들이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할 테니까 돈을 이만큼 줘 하는 이러한 사업이 돼야만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의견 소통과 또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주민들의 그 추진위원회라든가 이렇게 해서 소규모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해서 이러한 사업을 돌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그 활성화 계획 수립할 때 저 부분도 꼭 그 포함을 시키는 게 좋으실 거예요. 어떤 거냐면 지역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해주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럼 지역 주민들 또 지역에 있는 상인들은 그러니까 어떤 역할, 어떤 양보, 어떤 희생, 그냥 관에다가 또는 국가에다가 나 해줘 이거는 아니거든요. 내가 어떻게 할 테니 좀 부족하니까 뭘 해줘 이런 식의 그 사업 콘텐츠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든다면 우리 동네 쓰레기를 내가 주술 테니 쓰레기 봉투를 좀 사줘. 쓰레기 봉투는 돈이 들어가니까. 예를 들면 우리 동네 공터가 하나 자꾸 쓰레기 버리는데 우리 동네 그 공터를 내가 화단을 조성할 테니 쓰레기 안 버리게 화단을 조성할 테니 꽃을 사줘.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건비는 들어가지 않고 동네 분들이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우리 동네를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할 테니까 내가 이런 희생을 할 테니까 관에서는 요걸 좀 지원해 줘. 이런 형식의 구상이 되는 게 재생이에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주민들 원하시면 뭐 말씀하세요. 해드릴게요. 이거는 재생이 아니에요. 그거는 계속 관만 쳐다보게 되는 그런 현상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근데 제가 아까 일방통행 얘기도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한 건 틀림없이 희생이 따랐던 거죠. 그 앞에 상인들 또는 그 주거 하시는 분들은 내가 50m면 바로 차를 댈 수 있는데 이거 이렇게 삥 돌아가지고 한 200m, 300m 돌아서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대신 그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구는 하시되 내가 어떻게 해볼 테니까 어떻게 해줘 이런 식의 요구가 더 타당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네. 네.
예. 지역 주민들이 꼭 동참하는 그러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 아주 정말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요. 뭐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민이 어떻게 참여해서 주도적으로 그 방향을 만들어 가느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지난해부터도 도시재생 대학을 통해서 일부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어떻게 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제가 이 일을 시작한 지가 한 20여 년 정도 되는데요. 선출직에 이제 시작을 2002년부터 시작을 해서 시장이 지역구여서 의원을 할 때도 이제 시장 문제에 대해서 계속 복잡하고 고민하고 노력하고 했었는데 사실은 그런 아쉽고 안타까운 흐름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항상 커다란 숙제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쉽진 않겠지만 초기부터 정말 이 사업을 추진해서 잘 진행이 되면 시장이 어떻게 변하고 그 각 상인분들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고 효과가 있을 것인지 이런 상황들을 지금 당장부터라도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일자리 경제과에서 그 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지금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가능하면 저도 함께 다니면서라도 상인분들께 협조 요청과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앞으로 꼭 군수님 모시고 장에 나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군수님 못 오시면은 피켓이라도 하나 들고 다니셔야 돼요. 군수님 얼굴 나와 있는 피켓. 피켓을 업고 다니시면서. 네. 그 말씀 네. 제가 예. 잠깐만요. 네. 예. 그 도시재생뿐만 아니라 시장 경기 활성화도 사실은 홍천군의 큰 숙제, 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시장 그 담당 부서에서도 노력을 하지만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해서 네, 추진을 하게 그렇죠. 되면 조금은 더 수월하게 커다란 효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상황 되는 대로 저도 정말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네. 아까 민간 거버넌스 앞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는 민간 거버넌스 이전에 행정 주도력도 때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칸막이 행정을 벗어날 수 있는 관관 협력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도시재생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주도가 실은 나쁜 게 아니거든요. 네, 뭐 책임공권과 뭐 결재권이라든지 행정력을 동반할 수 있는 게 저는 관관의 능력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이 민에 얼마나 잘 펼쳐질 수 있을 것인가, 그걸 받은 민이 얼마나 함께 협력할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행과 운영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에는. 그래서 일방적인 희생보다는 함께 할 수 있는 자원을 발굴해내고 그 자원들이 성장의 경험을 통해서 지역의 변화를 직접 경험하고 직접 살펴보고 그것이 자기의 자원화가 되어서 다시 지역을 성찰하고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것으로 되돌리는 것이 지역 재생의 붐을 일으키는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의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일방적인 희생이나 참여는 예전의 방식과는 그렇죠. 달라져야 된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희생의 방식보다는 참여의 방식 그리고 민원의 방식보다는 나 하나라도 먼저 실천하는 참여의 방법으로 해보는 것. 그래서 저희 도시재생센터에서는 대규모 사업이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동원의 형식이라기보다는 한 명의 요구와 욕구가 있고 그 의지가 있다고 하면 그 한 분과 함께 재생을 만들어 가면서 한 명이 두 명이 되고 두 명이 세 명이 되고 세 명이 100명이 되는 그런 도시재생을 만드는 것이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홍보가 되지 않았다고 하고 참여도가 지금 조금 적어서 이런 온라인 방법을 통해서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도 이제 저희가 마련을 했듯이 이런 작은 단위에서 시작하는 재생 사업이 홍천에서 이제 큰 변화로 만들어내는 그런 물결을 좀 만들어내고 싶고 그런 변화의 빛이 바로 홍천의 새천년의 빛이 바로 주민들이 이
활동을 만드는 이 활력이 만들어내는 이 주민의 빛이 진짜 새로운 제 두 번째 버전의 홍천의 빛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나 오해가 있을까 봐 제가 희생을 말씀드렸던 거는 지금 참여 자체가 내가 전화를 한 통화 또는 센터에 가서 군에 와서 내가 어떻게 참여하겠소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 그 시간을 소비하는 것 자체가 희생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도 희생인데 그 정도의 관심을 많이 보여주십사. 지금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참여가 첫 번째죠. 참여를 위해서는 희생이 따라야 된다. 이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린 오해는 거고.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요. 예. 근데 센터장님이 워낙 경험이 많으셔가지고 홍천 재생이 또 주민들과 이 소통이 좀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됩니다. 하여튼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사회자 필요 없을 정도로 서로 주거니 받거니 아주 좋은 이야기들을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신장 대리의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그런 부분이 조금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또 7월에 공모도 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마 다 연결되지 않았나 싶어서 짧은 기간이지만 또 공모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건 뭐 주민들하고 계속해서 협의해가면서 다시 주민 참여형 설계를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혹시 의견이 있으신 선생님 계시면 말씀 주셔도 좋겠습니다. 마무리 차원이니까 돌아가면서 한 말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으로 생각하고 한 분씩 돌아가시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러시면. 그러면 돌아가면서 말씀하실 거면 이영기 선생님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최소영 선생님, 김만 선생님 그리고 우리 군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선 그 조사를 위한 전문기관의 용역 너무 거창하고요. 우리 센터가 있고요. 센터와 또 관에서 읍에 보면은 아마 리 단위의 뭐 리장님이나 이렇게 저 마을을 위해서 또 희생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가가호 설문서를 돌린다든가 이런 방법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조사를 해보는 그런 방법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시간을 좀 최대한 단축하는 게 현재 공모 일정으로 봐서는 좀 단축하는 게 좀 필요하긴 한데 우선 회수율을 떠나서라도 그렇게 한번 해서 의견을 들어서 그걸 공모 계획에 반영을 했다. 이건 어필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을 좀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모 전까지도 저는 이제 도에서 도시재생 업무를 총괄하는 입장에서는 지자체에서 도시재생을 가는 그 노하우, 제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들었던 내용 이런 부분을 우리 군의 그 과장님께 또 센터장님 또 경험이 더 많으시겠지만 센터장님께 그 다음에 평가를 잘 받는 방법도 되게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도 좀 계속 공유를 드려가지고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뭐 구체적으로 여러 달에 걸쳐서 그 사업 계획을 좀 진행한 걸 짧게 말씀드리면 그 새천년과 구도심의 새로운 이 활력을 좀 일으킬 수 있는 빛을 좀 밝혀보겠다라는 것으로 다시 턴 온이라는 주제를 좀 가지고 한 3개의 전략으로 빛을 좀 밝혀볼까 합니다. 먼저 지역 경제의 빛과 문화 공동체의 빛 그리고 삶의 빛을 토론하면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콘텐츠를 발굴을 통해서 원도심을 활력을 일으키겠다. 두 번째는 지역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해서 지역 문화를 활성화시키겠다. 마지막으로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고 구축하는 방법을 통해서 살기 좋고 안전한 원도심을 만들어내겠다라는 이 3가지 큰 전략을 가지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또한 이것은 최종 결정본들이 아니라 계속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이나 다양한 지역의 의견들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 변화되고 있고요. 공모가 되기 전까지도 열려 있는 부분들이니까 많은 아이디어와 여러 가지 제안을 주시면 100% 반영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이 7월 공모 신청하기 전까지 이 활성화 계획을 평가 지표회의에서 충실히 준비를 하고 또 작성을 해서 꼭 공모 신청해서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충분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장 대리가 공모에 선정이 돼서
신장 대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뭐 기본적인 부분이지만 그 정주 여건을 좋게 만들고 경기 활성화도 또 함께 이루는 그런 소중한 사업이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장 주변이라서 경기 활성화에 대한 부분, 시장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 역사와 문화와 예술을 함께 접목을 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홍천 내에 관광 투어를 하려고 이제 기본 준비를 하고 있고 다른 부서에서도 분야별 그 사업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바로 아래 내려가게 되면 구읍사무소 자리 지금 현재 이제 미술관 자리가 있는데요. 그 주변에 역사 문화 예술 타운을 지금 이제 조성하기 위해서 공사도 막 진행되고 있고요. 그게 다 되고 나면 우리 시내 지역도 전선 지중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거기도 역사 문화 예술 거리 그렇게 만들고 그래서 투어를 하면서 홍천읍을 돌아보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방문지가 또 시장 부근 또 이렇게 이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같이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다른 부서와도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부서 간 뭐 칸막이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해결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어린 아이들이 또 여성들이 아니면 장애인들이 그 시장에 갔을 때 과연 그 즐겁게 찾아올 수 있는 동기부여를 어떻게 해줄 것인가? 뭐 그런 부분들은 그 해당되는 부서에서 그걸 찾아야지만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서 간 벽을 허물면서 아까 10개 부서가 이제 같이 협업을 하고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협력 그 체계를 공고히 다지면서 실질적인 발전 방안을 함께 공유하며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군수님 말씀 끝으로 이 토론을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국민 여러분, 특히 홍천읍 그리고 우리 신장 대리에 계신 분들, 관계자분들이 같이 함께 하셔서 의견을 나눴으면 하는 아쉬움은 여전히 남습니다만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천의 도시재생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상당히 합의된 그리고 또 굉장히 굳은 의지가 군수님께서 또 마지막에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홍천군의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이 공유 포럼은 앞으로도 여러분들 모시고 코로나 이후에도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신장 대리를 중심으로 지금 도시재생을 시작하는 것이 나아가서 아까 여러분들이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홍천군 전체를 변화시키는 그래서 홍천강의 발원지 같은 역할을 그야말로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요. 홍천강은 140km를 돈다고 했지만 아마 이 홍천 신장 대리의 이 발원은 앞으로 홍천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00년을 밝힐 수 있는 그런 그 미래를 향한 시작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마 아시겠습니다만 앞으로 이 도시재생 사업은 단순히 하드웨어적인 사업이 아니라 이미 많은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또 군수님이 지향하는 그런 건강한 놀이터가 될 수 있는 홍천군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도시재생은 정말 내용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는 도시재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유일하게 이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분권과 자치 그리고 주민 참여 그리고 행정이 정말 민하고 함께하는 이제 그런 행정을 다 담아내야 되는 것인데요. 그런 맥락에서 이 홍천의 이 일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남과 북에 걸쳐 있는 강원도 그리고 또 동과 서를 연결하는 홍천
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오늘은 온라인으로 몇 분들만 제한된 발언을 하셨습니다만 굉장히 큰 뜻이 모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주민들이 함께해서 정말 홍천의 도시재생이 잘 이루어지길 바라고 저도 열심히 옆에서 배우고 또 돕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또 시청해 주신 여러분, 그리고 좋은 말씀 주신 참가자 여러분들께 모두 감사의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